금요일 모닝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점장님과도 이제 올해 마지막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말씀 나누지 않나 싶은데요. 코스피가 올 1월 2일 첫 거래 시작하면서 2013포인트 시작을 해서 올해 결국 2100포인트를 못 넘었습니다. 2093포인트 고점 찍고 나서 이대로라면 연말 2000선 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마무리가 그냥 2000선 아래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코스피 시초 지수가 2013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저께 종가 지수가 1946포인트니까 앞으로 2000포인트를 넘기기에도 좀 버거운 그런 상황으로 올해 한 해를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고 힘들었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좀 강한 종목이 많이 나오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시장 전체는 추세가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올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12월 들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 한 4% 이상 12월 첫째, 둘째 주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에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반등을 다시 주었죠. 1900포인트 아래에서 지난 10월의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다시 주어서 1946포인트까지 약 50포인트 정도 반등을 주었는데 그 구간 동안에 어떤 특징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수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 시에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에 그 매도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죠.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순매수를 좀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나폭과다 대형주의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수가 약 5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수가 쇼커버링에 의해서 대형주 약간 반등한 반면에 전반적으로는 거래 대금도 급감하면서 종목별로 큰 흐름이 없고 특히 개별 종목들에는 신용 매물이 좀 털리는 그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개별 종목들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최근의 모습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연말을 좀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요즘의 특징은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올 한해 좀 좋지 않은 흐름 중에서도 종목 장세 말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내년 전략과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올해 좀 특징적인 이슈들 어떤 것을 꼭 기억하고 주시하면서 이 해를 맞아야 될까요? 예, 올해 아주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내년도도 한번 연결해 볼까 하는데, 내년도의 시장의 방향, 추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들은 내년 1월 후반쯤 들어서 유로존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추세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특징 살펴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은 올해 QE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준비 내년에 할 것이다라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존은 경기가 바닥에서 기저효과에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내년 1월 이후에 QE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세 바닥 형성 후에 급격한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중국의 이러한 상승에는 그 이면에는 그 금융시장 개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실적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급적 요인과 좀 관계되어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올해 대규모 시장 유동성 보강 정책과 그리고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써나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가와 국제 상품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여기까지가 글로벌 이슈의 가장 큰 이슈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미국의 경기 정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 유럽과 일본,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서 바톤 터치를 해나가는 것이 내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국내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이슈에서는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것들 중에 엔화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및 주요 수출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유가 급락하면서 정유, 화학, 조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부연점 하나만 더 드린다면 우리나라 시장만 왜 약하냐? 우리 시장만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푸념처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 이면에 내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이 자체가 계속 슬로우 다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요 그룹들이 지배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열사들을 분할하고 합병하고 그리고 매각하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나타나면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수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올해 막바지에 대규모 IPO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 좀 불균형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 SDS와 제일모직 상장이 되면서 수급적 불균형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 실적들이 하향하면서 그 목표치도 하향하고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추세보다는 종목별 그리고 모멘텀별 움직임이 나타나는 올해 한 해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견인한다. 우리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 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래소에서 약 4.8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저께 날짜까지 1월 2일부터입니다. 24일까지요. 네.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6.3조. 6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약 9,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꾸준한 순매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간별로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는 팔았다가 또 다시 샀다. 제가 자주 금요일 날 출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약 3조 팔았다가 6조 샀다가 또 한 4조 팔았다가 또 한 5조 샀다. 네. 이런 식으로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순매도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거래소 기준으로는 약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4조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2,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을 좀 구체적으로 국내 기관을 보면요. 연기금은 거래소에서 약 5조 정도 매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약 3조 정도 매수, 코스닥 기준으로 약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올해 한 해 국내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투신, 은행, 금융투자, 기타 금융에서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이것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올해 시장의 방향과 추세가 없는 가운데 굉장히 금융권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죠. 투신, 은행, 금융투자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융시장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러한 매매 패턴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박스권 안에 있다 보니까 소위 롱숏 매매가 성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연기금은 주식을 좀 빌려주면서 순매수를 구제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 사이에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한 주체에서는 순매도 기조로 결국은 매수 위보다는 박스권이나 하향 쪽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수급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로벌 이슈와 국내 이슈, 수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밑바탕으로 그 변화가 나타났을 때 내년도에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전략과 연계해서 올해 있었던 이슈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대응이 확실히 어떤 효과를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이슈들 봤을 때 시장에 그렇다면 연말에 이어서 이제 연초까지 해서 대응 전략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올 들어 마지막 이제 대응 전략을 여쭤봅니다. 예. 그 연말과 연초에는 일단 그동안에 삼성 SDS와 제일모직 상장으로 해서 수급적 쏠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좋지 않고 부진했던 개별 종목들 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1월장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길게 1월 이후에 본다면 유로존의 국채 매입이나 유가 확인들 거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 시장의 추세가 생성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경기 민감주에서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부연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 유로, 일본, 중국의 경기 부양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시장의 추세가 발생이 되려면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성공하면서 결국 미국만이 경기 회복이 아니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뒤따라오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짚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국내 이슈에서 국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 실적이 2014년 굉장히 하향하면서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세가 없었고 연초 2013에서 지금 1946까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이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그동안에 이미 선반영 많이 되어 있던 엔화 약세, 그리고 유가 급락, 이것은 지금 주가에 많이 선반영돼서 국내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기저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기업 실적이 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그쪽 업종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즉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도 봐야겠지만 국내 수급적 요인을 보면서 지금 바닥에서 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님,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